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의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만 지지율이 63%까지 치고 올라가다 급기야는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지지율이 대단히 강했습니다만 오히려 지지율이 부정평가보다도 더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이런 지지세가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사법부를 무시한 이런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재판의 그 판사들도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재판을 다시 열 수가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우려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친명 7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초창기 잔치는 끝났습니다 하면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내각에 임명된 장관들,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말하자면 또한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을 단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민심의 분노의 표출이 아닌가도 생각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자신이 임명한 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니까 말이죠. 자신을 도와줬던 민노총의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종교조 출신, 좌파 출신들의 인물을 교육부 장관,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주로 국무장관들은 진실되고 실력 있고 그 맡은 바 임명된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자신을 도와줬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본은사격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장관들을 보게 되면요, 이쪽 미국 측에서 볼 적에 철저한 좌파 쪽의 친북 성향의 반미주의자들을 내각에 심어놓았습니다. 이런 형태는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이 이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나라를 위한 책임질 만한 훌륭한 인재를 임명을 배제한 채 본 인사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정가사범이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 국민들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2가지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이다 보니까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죠.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8.15 광복절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큰 틀에서 사면을 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사면은요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아주 무지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특히 조국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의 그 희망을 짓밟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입시비리 같은 거, 입시비리. 예? 자신의 딸이 조민이라는 딸이 있습니다만은 이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격도 미달인 자신의 딸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탈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이 조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자를 사면시켰어요. 아마 여기에 꼼수에는 조국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대통령 후보를 냈다면은 그 표가 분산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았죠. 그런 고마움의 표시일까요? 그러해서 조국에 대한 고마움, 이것도 말이 전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미향. 예? 위안부 할머님들의 후원금을 갈취할 게 따로 있지. 예? 이 노인네들, 위안부 노인네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들에게 도와달라는 그 후원금을, 도와주는 후원금을 갈취했어요. 아주 정말 이 윤미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도 났습니다만은 2년 이상 선고가 내렸잖아요. 험에도 불구하고 형기는 살지 않았어요. 근데 사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죠. 예?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더럽고 추악한 이런 윤미향마저도 사면했으니 국민들이 계속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꺾이는 현상을 보였으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냉정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지율이 떨어지나? 지지율을 한순간 떨어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12가지나 갖고 있어요.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하나 펴나갈 쪽에 자신을 위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냐, 민생에 대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소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다 정책을 잘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전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 12가지, 정가사법 상관없어요. 남은 임기 중에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그 사법 리스크 다 무마가 될 겁니다. 워싱턴 소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심평이라는 변호사가 아마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마는 자신을 면회온 윤 전 대통령의 친구 심평 변호사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이곳 감옥에서 영원히 갇혀 있어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윤 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소연도 해서 심평 변호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줬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어지죠. 한동훈 씨의 배신이 없었다면은 이런 비극은 없었겠지요. 이런 심경을 피력했답니다.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은 자업자득이죠. 평상시에 있으실 때 잘 하셨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야당에서 집요하게, 그 당시는 야당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집요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또한 여당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마저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 주작 사건이라 하죠. 이 사건을 한번 특검을 해서라도 조사받으십시오 했어요. 그 당시 한동훈 씨는 진정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배려로, 생각으로 한번 조사받읍시다. 그래서 죄가가 없으면 될 것이고 죄가가 있으면 그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찰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씨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 마누라 김건희지만 조사받으라 말이야. 조사받아서 혐의가 나오면은 사법 처리 받겠단 말이야. 이렇게 정면 돌파를 했다면은 아마 순식간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187석, 거의 190석이라는 자리를 안 주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107석 이상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바람에 말이죠. 국민들의 정서는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부재죠.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사실은. 거기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은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명언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도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입법의 권력을 가지고 사법, 행정 그냥 마구 휘젓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요. 더불어민주당 하나도 본받을 게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특이하고 한 가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은 똘똘 뭉치는, 하나로 뭉치는,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엘리트 당이에요. 서울대 출신들, S대 출신들, Y대, 아주 엘리트들의 집합소입니다마는 그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국민의힘당입니다만은 또 그럼 뭐해요? 지 목소리만 높이고 이전 투구만 하고 결국은 한 대로 뭉치지 못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 야, 저 국민의힘 저 못 쓰겠구나. 저렇게 뭉치지 못해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말이야. 등을 돌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약간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요. 한동훈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 지간으로 벌어졌습니다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표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도 누가 시켜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는 정열과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리밋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틀어졌어도 탄핵까지 주도해요? 한동훈 당신이 주도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저히 200석도 되지 못하는 그 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전에 탄핵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김무성, 권성동,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당해서 결과가 뭡니까? 저 좌파 문재인 전 대통령 탄생시켰잖아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게 뭐 있어요? 나라를 망치다시피 했잖아요. 경제는 완전히 민생 경제는 망쳐놓고 또 여러 가지 뭐 조작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한동훈 당신도 말이야. 아무리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갖고 있고 등을 줬지만은 그래도 보수 개멸까지는 가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려면 한데 뭉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탄핵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내가 볼 때 아주 정말 헛똑똑이야. 서울대에 나와서 인류 검사가 돼서 20년 동안 검사했으면 뭐하냐고. 그걸 제대로 응용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지 말았어야지. 당신 하나 때문에 보수는 괴멸됐다고. 그래서 참 교과서적인 배움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걸 응용을 못했어. 참 이거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출세 가도만을 위해서 이 한동훈은요. 철저한 뭔가 기회주의자예요. 아주 사악하고 아주 비겁한 자신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자격이 유리한 쪽으로 기생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라고 이 보수파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이 한동훈이를 생각을 하면요. 도저히 좋게 생각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의 그 이력을 보니까요. 검사 생활 총 20년 동안에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검사 생활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계속해서 검사 생활 이옵니다.
그러다가 검사 생활 20년을 청산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려로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죠. 그 이전에는 물론 법무장관까지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한동훈이 있었을까요? 언감생신 말도 안 되죠. 그저 검사 생활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대표 있는 자리에서 참패합니다. 예? 24년 6.3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로 나가서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결국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경력을 잠깐 보니까 1973년 4월 9일에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아주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이라는 건 전혀 해본 경험이 없죠. 그래서 서민층의 그 애환을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은 터득했으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고 어떤 비열함이 섞여 있었다 할까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키워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참히 짓밟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2년 반이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죄 여러 가지 직권남용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원인은 한동훈 전 당대표의 탄핵 주도로 이런 비극이 된 것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한동훈에 대해서 직격탄을 내립니다. 청계를 떠나세요. 한동훈 씨, 당신은 너무 과대망상이야. 당대표 시절에 많은 그 아주머니 40대, 50대 아줌마 부대들이 당신을 그저 호구하고 응원해 주니까 거기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오판해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맞짱뜬다 하더라도 내 등 뒤에는 많은 40대, 50대 아줌마 부대들 그 밖에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으면 이길 줄 알았죠. 그게 바로 착각이란 얘기. 내 헛똑똑이란 얘기야. 그런 능력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 제발 워싱턴 소리는 인간 한동훈을 정치에서 물러가라. 오늘의 순서를 마칩니다. 김종엽이었습니다.